셀프 리모델링이 즐겁긴 한데 너무 잡일이 많아요. 이제 집수리는 그만해야겠다. 저처럼 이 통으로 셀프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 말고 다른 걸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시아의 상현입니다. 오늘은 셀프 리모델링이 왜 힘든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름 세 번째 리모델링이라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여전히 제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래서 셀프 리모델링이 힘들다고 생각할 텐데요. 저는 자재 주문하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일단 자재 살 곳도 최소 두세 군데에서 가격을 받아봐야지 동일 제품 가격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자재 주문하기 전에 필요 물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거든요. 적으면 다시 자재를 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 없다 보니까 계속 용달차를 불러 쓰거든요. 그럼 최소 3만 원부터 시작이라 그 비용도 누적되다 보면 그렇게 무시할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자재가 남았을 때도 문제거든요. 제가 만약 이 리모델링을 업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업이 아니다 보니까 남아있는 자재를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량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확히 하기란 또 쉽지가 않아요. 작업을 하다 자재를 잘못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재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재를 주문할 때 반품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품이 가능하다면 조금 넉넉히 주문을 해서 자재를 쓰다가 이제 반품을 하는 거죠. 근데 반품을 하더라도 비를 또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또 나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재 주문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공정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목상 작업을 끝냈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석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모든 자재를 한 번에 주문해 놓을 수는 없거든요. 이 목상 작업이 끝날 때쯤에 딱 맞춰서 이제 석고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리모델링 하고 있는 공간은 이게 규격화된 공간이 아니거든요. 집 모양이 약간 물고기처럼 생겨서 자재 계산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길이랑 저 앞쪽 길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모든 자재 물량 계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딱딱 이어지게 자재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초보가. 저도 세 번째 셀프 리모델링인데 여전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기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도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자재를 주문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는 처음 구상은 있었지만 집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변화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 도면이 달라지는 거죠. 계속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점점점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셀프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바닥 공사 또는 도배였으면 크게 상관없을 텐데 저는 지금 통으로 셀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재를 그렇게 주문하였다 하더라도 자재 나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셀프 리모델링의 80%는 진짜 잡일이에요.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자재 날라야 되고 이런 일들이 80%더라고요. 실제로 공사하는 시간은 그 비중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루의 절반은 정리하고 자재 나르고 그랬으면 절반 정도를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셀프 리모델링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자재 다 날라주고 그랬으면은 일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날라야 되고 또 깨부술 땐 깨부숴야 되고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금방 또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붕이 없는 집이거든요. 제가 슬레이트를 철거했기 때문에 이 지붕이 없으니까 구름이 낀 날에는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해가 뜬 날은 또 너무 더워서 일하기도 힘들고 지금도 지붕에 천막을 쳐놨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목재 골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또 비에 젖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젖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완벽하게 비를 가리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저렴한 방수 커버를 사서 이 전체 공간에 5분의 4 정도는 제가 지금 막아 놓았거든요. 비가 오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이 방수 커버 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즐거워서 이렇게 셀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는 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이 집을 수리를 하면서 좀 계속 드는 생각이 너무 즐겁긴 한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집 수리는 그만해야겠다. 집 말고 다른 걸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단독주택은 그만 보고 제가 3년 동안 단독주택을 계속 찾으면서 경매도 하고 매매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앞으로는 나홀로 공장 같은 걸 한번 알아보려고요. 창고나 공장 같은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뭐 카페 같은 걸 하면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집수리는 끝을 내고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뭐 창고나 공장 같은 걸 경매나 매매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프 리모델링이 즐겁긴 한데 너무 잡일이 많아요. 이 잡일만 없으면 이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면 재밌는데, 그리고 체력이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정신력으로 했는데 지금도 물론 정신력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와, 진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지금 지붕 골조가 3분의 2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고서 다음 주에는 지붕을 빨리 씌웠으면 좋겠네요. 지붕만 씌우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은 놓일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불안불안하거든요. 비 올까봐 갑자기. 저처럼 이 통으로 셀프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재 계산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저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